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흔히 후속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첫 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거나 이랬을 때 후속 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 미래통합당에 작년 4월에 그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한 데가 바로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죠. 여기 이진동 발행인이 있는데, 자, 첫 보도 후에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보도를 한 이후에 사실은 이진동 발행인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자, 그와 관련해서 증거가 있다, 또 후속 보도를 곧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실제 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후속 보도나 이진동 발행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첫 보도의 신뢰도가 오히려 깨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기사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첫 보도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허점에 대해서. 우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자꾸 단정을 하고 보도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인사권을 빼앗아가면서, 사실상 빼앗아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작년 2월 달에 윤석열 총장을 포위하는 인사를 할 때 그때 대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손준성 정책관이. 그러니까 손준성 정책관은 윤석열 총장을 포위조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일각의 보도에 보면 작년 징계 국면에서 손준성 정책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우호적인 증언을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작년 12월 얘기고, 지금 이 보도는 작년 4월 3일 고발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징계 국면에서 윤 전 총장 편을 들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렇게 지금 그 여권 패널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진동 발행인이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러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그러니까 고발 대상을 정했느냐. 그러니까 공공수사부장 앞으로 고발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느냐,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죠? 우선 공직선거법은 공공수사부인데 명예훼손죄는 원래는 법률가가 그걸 작성했다면 이게 아니고 사실은 대검의 형사부로 갔어야 된다고 하고요. 대검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당시 공공수사부장이 배용원 검사였습니다. 배용원 검사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성윤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성윤 라인이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때 이 사람이 안양지청에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안양지청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랬을 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성윤 씨였고요. 안양지청, 제 기억에는 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차장이 배용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성윤이 배용원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은 안양지청장한테 전화했고요. 딱 그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 수사를, 이 고발을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도 안 됐을 겁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정황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어제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뭘 보도했냐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작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 징계위원회에서 나와서 한 말, 그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해 6월 16일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근거라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허점들이 있느냐. 우선 이정현 부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후속 보도냐? 당장 이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결국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작년에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후속 보도 기사의 근거로 등장한다? 그러면은 이 기사는 이정현 발인가? 내지는 여기에서 이정현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부장이라는 공공수사부장이 추측하고 있답니다. 들었다. 자기도 직접 뭐 한 게 아니고 어디서 들었고 아마 그런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게 기사의 근거면 뉴스버스의 보도는 결국 이정현이 소스 아니냐. 그리고 이정현의 소스도 이정현은 확실하게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냐. 결국 최초의 보도가 상당한 정도로 어떤 추정 같은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지는 이정현류. 이건 결국 추미애 사단이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 추미애 사단이 정치 공작이다 하는 반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속 기사는 오히려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손준성이라는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대검으로 입성한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고 한 것 때문에 우선 의미가 신뢰도가 확 떨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거고, 자, 후속 보도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정현 또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추미애 사단이 짜고 친 거에 뉴스버스가 놀아났나,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후속 보도였다. 이런 후속 보도는 어찌 보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안 했어야 첫 번째 기사의 그 신뢰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 손준성 때문에 떨어진 신뢰도가 이것 때문에 더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저 기사 전체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자초했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진동 발행인이 또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보자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제보자가 조국 추종 세력이냐, 이 방송인도 바로 그런 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밝힐 수 없다.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것은 맞다. 취재원이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웅 의원이 제보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보자가 단연코 아니다. 첫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다르고 그 이후에 공익제보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훈련받은 기자, 이진동 발행인은 훈련받은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법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했던 기자입니다. 훈련받은 기자죠. 뭐 한국일보가 뭐 기자사관학교다 이런 언론계에서는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한국일보의 그 어떤 사회부 훈련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훈련받은 기자는 취재원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취재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웅은 아니다. 취재원이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와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2일 저녁에 TBS 라디오 신장개업이라는 데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를 할 거라면서 이렇게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분석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2일 저녁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준성 정책관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건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판결문이 손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 이러면서 확보했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서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국민의힘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인 건 맞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럼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자, 우선 이 SNS를 입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SNS는 김웅과 손준성이 주고받은 겁니다. 김웅과 손준성이 주고받은 거. 텔레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둘이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외에 누가 확보하고 있을까요?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25일 날 판사 사찰 문건, 이거를 이제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 정책관, 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검사들한테 참고하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법조인 대관, 뭐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검감찰부가 감찰을 하면서 손준성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정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 본인 친구가 입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 SNS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포렌식하거나 뭐 이러다가 거기서 이 SNS를 확보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확보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SNS를 손준성 정책관이 뉴스버스에 줬을까요?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김웅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김웅 의원이 당에다가 예를 들어서 당 법률지원단에 넘겨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웅 의원이 자기 SNS까지 넘겨줬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SNS 메신저는 검찰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죠? 그럼 검찰은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손준성 정책관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결국 또 이정현, 류, 그러니까 추미애 사단 누군가로부터 이 SNS를 입수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기사의 출처가 국민의힘 사람, 취재원이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는 원래 취재원을 밝힐 수 없게 돼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밝혔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뭐 저도 뭐 많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뭘 취재를 했다, 그럴 경우에 누가 자꾸 질문을 하고 곤란한 지경에 하면, 아이 그거 누구 다른 여의도 어디 의원회관에서 뭐 주었다든지 이렇게 둘러대는, 그건 어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죠. 자기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진동 발행인이 얘기한 국민의힘이 취재원인 거는 맞다고 얘기하는 거와 SNS 메신저를 공개한 것은 상충한다. 국민의힘은 그 SNS 메신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SNS를 공개했기 때문에 SNS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보낼 때 그 보내는 사람만 살짝 바꾸면 충분히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를 캡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어떤 기술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기에 판결문까지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낸 게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에는 없다. 그럼 국민의힘이 취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자, 이진동 발행인의 후속 설명, 그 다음에 뉴스버스의 후속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게 추미애 사단이나 또는 그 언저리 사람들한테서 들은 것을 또는 받은 것을 짜집기해서 보도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사단 사람들이 작년에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도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물론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 본안소송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왜 지금 끝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그걸 지금 안 끝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것도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징계의 후속편으로 지금 이런 공작적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뭐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자 경험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검 감찰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감찰한다는데 그건 감찰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검이 바로 이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 결과는 뻔합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것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건 믿을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믿음직스럽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마 지금 여권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뉴스워스 보도대로 측에 정말 윤 전 총장이 아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바로 내놓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후속 보도나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럴 경우에는 이걸 대선까지 그냥 공격용 소재로만 활용하는 마치 병풍 공작처럼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뭐 추이를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